네, 지금부터는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지금 대선 100여일 앞두고 선거전을 치를 선대위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 지금 후보 중심으로 좀 친정 체제가 구축되는 이런 모습인데 화면에서 계속 보시지만 머리 색깔도 은발에서 바꾸셨어요. 조금 더 진하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좀 더 젊고 사람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이런 예.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쇄신도 들어가 있겠죠. 네. 윤석열 후보도 앞머리 넘기고 눈썹도 더 진해졌다. 자, 이런 뭐 평가들도 나오던데 어쨌든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하기 이건 뭐 언론에서 붙인 이름인 것 같긴 한데요. 이재명 후보를 공부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사랑하면 알게 된다. 이재명을 공부해 주세요. 이런 글도 남겼던데 자,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로 뽑으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후보가 나은지를 보고 그 후보를 뽑아야 되는 것인데 후보는 덜커덕 뽑아놓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첫 번째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후보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이 뭔가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건 이재명 후보이지 당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국회의원들이 공부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게 정상적인지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됐다, 거꾸로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명학 이런 이름까지 붙여 하는 게 꼭 좀 전체주의스럽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전두환의 후에 이 발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선 후보라면 지역을 이렇게 갈라친다든지 세대를 갈라치든지 역사를 갈라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통합을 말씀하셨으면 행동도 통합을 하셔야지 왜 전두환 대통령은 끄는 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면 통합을 앞장 세우고 지역도 세대도 갈라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마저도 끌어안고 통합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그건 아니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안 끌어안줘서 좋은데 그걸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동치시키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그 권한을 나눠주겠다고 한 부분,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거든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전두환 씨가 권한을 나눠줬었습니까? 그렇죠. 김재익 수석 등 그 장관들한테 권한을 많이 나눠주고 경제는 김재익 수석이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때 경제가 아주 좋았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그런 역할 분담, 위임 이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호남 지역의 민심을 돌릴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호남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선거가 100여일 남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또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호남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자주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셔서 민낯을 보여드리게 되면 호남의 예리한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시지 않겠나. 특별한 무슨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진정성을 보이고 지금 하던 방식으로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득표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예리한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란 뜻이고요. 호남 분들이 두 후보가 방문을 해서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다 보면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잘 수호할 것인가 이 판단을 잘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번에 사과를 하면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선대위 완전히 구성되면 또 당연하죠. 또 가야죠. 자, 박수영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재직 시절의 업무 추진비 문제 그리고 부인인 김혜경 씨 그 공무원 수행비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먼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로 보시는 건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원래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사용을 하셨고 특히 또 매월 20일이 경기도청의 월급날인데 일정하게 150만 원씩 이렇게 인출을 해서 현금으로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대로 현금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이 5급 비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는 수행비서를 데리고 다닐 수 없도록 돼 있고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5급 비서가
도지사의 부인을 수행한 이 부분하고 네,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썼던 업무 추진비. 이 두 예. 가지 문제를 지금 지적하셨는데 고민정 의원님, 네. 저 그다음에 업추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썼기 때문을 문제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금으로 쓴 게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현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사전에 품위서라고 해서 결제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쓰고 나면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요일 날 며칠 줬다.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달자까지도 전부 이름과 성명, 소속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이제 업추비를 그 현금으로 썼다는 거에 문제 지적을 하시길래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께서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 게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록을 네. 정확하게 남겼느냐의 문제이고 매달 20일 150만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고 있죠. 그것부터 자료를 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5급 비서가 부인을 수행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장면을 좀 근거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 7급으로 성남시에서부터 그 김혜경 여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 오면서 5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5급으로 계속 따라다니고 행사마다 가고 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돼 단독으로 있죠. 수행을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김 전 위원장 영입 갈등이 길어지면서 좀 피로감이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트랙. 윤석열 후보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 당에. 그 정도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없고 또 중도를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도표의 확장성이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필요한 분이다. 매우 필요한 분. 그걸 예. 윤석열 후보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계속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투트랙으로 어제 이제 대변인으로 우리 전주의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의원 발표를 한 것처럼 젊은 인물들로 빨리빨리 채워 나가서 예.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리는 비워놓고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겠냐. 근데 투트랙 이제 전략.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총괄 선대위원장 없이 출발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까? 열어놓아야죠. 본인이 안 오겠다고 말씀을 하지 안 예. 하셨기 때문에 열어놓고 계속 설득하는 작업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예. 그러나 결국은 이 선거라는 거 치러보면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도 선거 치러보셨겠지만 원탑은 네. 후보 자신입니다. 후보 자신이 모든 걸 거머쥐고 일을 해나가야지 누구한테 완전히 맡기고 자기는 얹혀가겠다. 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후보가 원탑.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김병준 전 위원장 일단 합류는 하셨지만 역할을 약간 변화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의 여지는 있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시는 경우하고 예. 오시지 않는 경우에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본인이 맡은 뭐 미래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우칠 것이고 예. 안 오시게 되면 뭐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앞서 해주셨는데 대변인 인선도 있었고 본부장들도 이제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날 인선에 포함된 조수진 공보단장의 발언이 하나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포르노 배우,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 한다 이런 글을 남기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 없는 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예.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을 지난주에 넘었다. 저 예. 한준호 우리 수행실장의 발언이 제가 선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다 리스크가 있는데 조수진 의원도 선을 넘었고 앞으로 어느 쪽 캠프이든지 대선이 격전으로 가겠지만 네. 정치의 품격을 예. 지켜가면서 선거전을 치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한 좀 검증 공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자, 이 부분 주제를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액과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단은 다 대부분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녹취를 듣고 오셨지만 지금 3억 그리고 주식 20억 이게 특별한 케이스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진작부터 이 의혹 제기를 국감에서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국감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 녹취로 나타난 것이죠.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의 전환사채, 전환사채 문제를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는데 전환사채도 문제가 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변호인들 30명 중에 20명 정도가 쌍방울 본사와 그 계열사에 고문 변호사 또는 사회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던 후원금 문제, 회장과 대표와 이사가 각각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최고 한도 금액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만 들어가면 100%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논란이 된 변호사비가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사회이사로 있었던 어떤 쌍방울의 전환사채에서 비롯됐다 이런 의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국감에서도 후보자가 말하기도 했지만 수사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명명백백히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좀 처가 회사의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자, 박수영 의원님, 개발 부담금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발 토지 이제 다른 건인데 개발 토지 대부분이 윤 후보 처가 소유라서 이제 셀프 개발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 사안 들여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이 후보 본인이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찾았는데 개발을 하는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땅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확보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토지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알박기가 일어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제가 이거 프로세스를 다 지켜봤는데 뭐 통상의 개발업자들이 하는 정도의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많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 많은 개발 사업을 제가 직접 해본 사람인데 예. 경기도 부지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통상 개발하는 분들이 하는 정도의 프로세스이고 중간에 양평군청에서 타이밍을 좀 놓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양평군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행사의 잘못인지를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히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수사로 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법이 법안 이게 통과시킬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희 당에서도 또 다른 초과이익 환수법을 내놨는데 네. 두 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초과이익의 환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뭐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